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흐려지다가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낮 기온은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장마전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아있던 장마전선이 다시 올라오는 건데요. 한낮에는 경북 남부부터 비가 시작돼 저녁에는 경북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질 텐데요. 30에서 100mm가 넘는 많고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장마전선은 물러갔다가 주말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3, 4도 정도가량 낮아 선선하게도 느껴지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3도, 영덕과 포항이 25도, 경주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이 많다가 흐려지겠습니다. 한낮에 울릉 24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 상해는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비가 오다가 수요일부터 주말 전까지는 쉬어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더위가 시작되면서 대형 물놀이 시설이 개장했지만 손님이 크게 줄어 한산합니다. 재개장한 박물관도 관람객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캠핑장은 주말 예약이 힘들 정도로 붐비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야외 시설까지 문을 연 경주의 한 대형 워터파크. 지난해 이맘때만 하더라도 주말에는 6천여 명, 평일에도 1,000여 명이 찾았으나 지금은 10분의 1 정도입니다. 가족 단위 손님만 간간히 찾을 뿐 단체 손님은 사라졌습니다. 손님이 없어 주중에는 화, 수요일 이틀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주의 핵심 관광지 중 한 곳인 국립경주박물관도 한산합니다. 70여일간 문을 닫았다가 지난달 6일 재개관했지만 관람객은 띄엄띄엄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과 비교해 보면 4분의 1도 안 되는 2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관람객이 많을 경우에 대비해 세운 관람 인원 제한 계획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재개관할 때는 마스크를 끼면 관람객이 좀 많이 와서 호젓하게 관람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관람객이 많이 없는 실태입니다. 반면 나들이객들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캠핑장과 자연휴양림입니다. 바닷가에 접해 있는 한 캠핑장의 온 6월 이용률은 53%로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나 높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사방이 딱 트여 있으니까 어느 밀집된 공간보다도 이렇게 안전함이 있어서 인근의 자연휴양림도 주말에는 방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입니다. 코로나19가 레저와 관광 풍경을 바꿔놓은 가운데 당분간 이런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신천지 교회를 떠나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퇴 뒤에도 사회의 싸늘한 시선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들을 돕기 위한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코호트 격리까지 된 한마음 아파트. 젊은 미혼 여성만 입주할 수 있었던 이 임대 아파트는 입주자 130여 명 가운데 3분의 2가 신천지 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천지는 다른 종교보다 유독 젊은 층 비율이 높습니다. 대구의 신천지 교인은 12,000에서 15,000명 정도, 이 중 청년은 절반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생만 해도 경북대와 계명대, 영남대가 각각 400에서 600명 수준, 다른 대학도 수백 명이 된다고 합니다. 한 명을 두고 50명이 회의를 하거든요. 얘를 데려오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다 파요.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얘가 관심 있어 하는 걸 던지는 거죠.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와 파편화된 인간관계 등 한마디로 각자 도생하라는
기성세대가 젊은 층에게 주지 못했던 부분을 신천지가 파고들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신천지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또 다른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번호도 더 차단당하고, 이제 보는 시선이 아예 달라지고, 보통 우울증을 겪거나 아니면 일 중독증 같은 거, 일을 안 하면 이게 불안한 거죠. 계속 그 안에서는 뭔가를 계속 했었으니까요. 사회의 싸늘한 시선에 한번 움츠러들고 사실상 기존 인간관계는 끊어져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한 중독 같은 것들에 빠져서 그 금단 증상에 시달리는 사람이나 혹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혹은 이런 심각한 어떤 심리적인 그런 공황들을 겪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신천지를 떠난 청년들을 위한 지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신천지를 상대로 청춘 반환 소송이라는 이름의 집단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청년들에 대한 피해 사례를 반환 소송을 통해서 그들이 빼앗겼던 시간, 또 그들이 강요에 의해서 바쳤던 돈들, 그런 것들을 반환해주고자 하는 그런 소송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월 6년 동안 활동한 전 신천지 교인이 신천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승용차 기준 8만 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토, 일요일과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소화전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됩니다.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이 다음 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영일대 등 포항 지역 6개 해수욕장은 다음 달 1일 일제히 개장해 8월 16일까지 운영하고 망향정 등 울진 지역 7개 해수욕장은 다음 달 10일, 고래불 등 영덕 7개 해수욕장은 다음 달 17일부터 피서객들을 맞습니다. 한편 해수욕장별로 열기로 했던 각종 축제와 이벤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부분 취소되고 파라솔과 야외 캠핑장 등을 이용하는 피서객에 대한 방역은 한층 강화됩니다. 지난주 국방부에서 열린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실무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의성군과 군위군이 유치를 신청한 우보와 비안소보 모두 이전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결정났습니다. 신공항 무산이냐 여지가 있느냐 이번 주 막판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국방부에서 열린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실무위원회는 2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의성과 군위군이 신청한 후보지 2곳 모두 부적합하다는 원안을 그대로 의결했습니다. 군위군이 신청한 우보 단독 후보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이전부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부지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성군이 신청한 비안소보 공동후보지는 이전부지 선정 기준은 충족하지만 의성군수만 유치를 신청해 현 시점에서는 선정 절차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우보는 아예 탈락했고 비안소보 공동후보지는 군위 군수도 유치를 신청하면 이전 부지로 선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3개 정부의 입장은 주민 투표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 실무위원회는 또 부대 의견을 달아 오는 3일 선정위원회 전까지 대구, 경북, 의성군이 4개 지자체장은 더 협의해서 지역 상생 방안을 합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군위군을 달래기 위해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가 내놓은 중재안이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항터미널, 고속도로 IC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 배치를 3자가 임의로 결정한 중재안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국토부의 국장님도 그렇고 시설 배치안에 대해서는 중재안으로 있는 것이 부적합하다.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배치하는 것이지 양 지역이 싸움대 해서 어디에 뭐죠 하는 거는 안 맞다. 따라서 남은 일주일 동안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에다 국토부도 참여하는 실무자 회의를 열어 군위 의성이 받아들일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군의군에 대해서는 공동 후보지도 유치 신청을 하도록 유도할 거로 전망됩니다. 실무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논란의 당사자인 군의군과 또 의성군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울릉군은 내년까지 250억 원을 들여 LPG 배관망을 설치하고 LP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LPG 배관망 공급 공사를 시작하고 울릉읍 도동리에 LPG 저장소 설치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과 분묘 이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울릉읍 도동 1, 2, 3리와 저동 1, 2리 2천여 가구에 LP가스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등유보다 연료비를 2에서 30% 아낄 수 있고 연료 배달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16년 연속 귀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귀농귀촌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136가구가 경북으로 귀농해 전국 전체 귀농 가구의 18.7%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의성, 상주, 영천 순이고 귀농 연령대는 50대가 33.2%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가 상생발전 협약을 맺고 문화관광도시 조성 등 5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부산에서 울산까지만 운행되는 동해 남부선 전동차를 신경주, 포항역까지 연장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경북도지사와 해오름 동맹도시인 포항, 경주, 울산시장이 울산시청에서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단체장들이 함께 서명한 동해 남부선 전동차 연장 운행 건의문 채택인데요. 건의문은 동해 남부선 전동차가 울산 태화강역에서 더 나아가 경주 신경주역, 포항역까지 연장 운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과 경북 도민 모두에게 유익한 상생의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동차 연장 운행이 중요한 걸까요? 내년 6월 동해남부선 복선 전차라 공사가 완료되면 해당 철로에는 두 종류의 열차가 달리게 됩니다. 바로 중고속 열차와 전동차인데 준고속 열차 EMU는 조금 느린 KTX, 전동차는 전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고속 열차는 부산에서 포항까지 하루 15에서 25회 운행될 예정이지만 전철 개념인 전동차는 부산 부전역에서 울산 태화강역까지만 하루 48회 정도 운행됩니다. 즉 운행 횟수가 적은 중고속 열차 운행만으론 산업과 문화,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포항, 경주, 울산 간 물리적, 정서적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전동차가 부산에서 울산 신경주역을 지나 포항까지 운행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동차가 부산에서 포항역까지 연장 운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인 코레일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동차의 포항, 경주 연장 운행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산업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도시의 경우 길이 뚫린 뒤 인적, 물적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울산에 자랑하는 자동차, 조선 이 분야는 원자재는 우리 포항 철강에서 오고 또 그 부품 공장은 우리 대부분이 경북에 있습니다.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진 포항과 경주, 울산이 철도를 통해 더 가까워지면 지역의 역량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 달 15일 포항시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의 분야별 조사관 등 상담반이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접수하는 것으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현장에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심층조사와 기관 협의를 거쳐 처리합니다. 이동신문고 3당 신청은 당일 직접 방문하면 되고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해서는 포항시 홈페이지나 이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예약 접수해야 합니다. 경북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 내염 매개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4일 경산의 한 농가 우사에서 작은 빨간집 모기가 채집됐다며 이는 지난해보다 1개월 정도 빠른 것입니다. 경북에서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1명씩 일본 뇌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악취와 방역 준수사항을 확인하는 9개 현장 점검반을 꾸려 오늘부터 도별 전담 관리제 방식으로 상시 운영합니다. 현장 점검반은 악취 민원이 있거나 사육 밀도 초과 농가, 대규모 축산단지 등 축산 환경이나 방역 분야에서 관리가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분뇨 적정 처리,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점검 결과 사육 밀도 등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청년 및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의무 구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는 앞으로 도지사 업무 추진비를 비롯한 부서장들의 업무 추진비 가운데 일부를 청년 및 창업 초기 기업 제품 구입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념품과 판촉물 구입 시 청년 및 창업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다음 달 3일 임시회를 열어 하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합니다. 세계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거는 오는 6일 시행됩니다. 선거 방식은 모든 의원을 후보자로 가정해 정견 발표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교황 선출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장단의 임기는 2년입니다. 장마전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아있던 장마전선이 다시 올라오는 건데요. 한낮에는 경북 남부부터 비가 시작돼 저녁에는 경북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질 텐데요. 30에서 100mm가 넘는 많고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장마전선은 물러갔다가 주말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3, 4도 정도가량 낮아 선선하게도 느껴지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3도, 영덕과 포항이 25도, 경주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이 많다가 흐려지겠습니다. 한낮에 울릉 24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에는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비가 오다가 수요일부터 주말 전까지는 쉬어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